자, 본원적 경쟁 우위론의 네 가지 전략. 자, 보자. 봤는데, 원가 우위 전략. 가격 싼 게 좋은 건데, 경쟁 기업보다 낮은 원가,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으면은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뭡니까? 전체 시장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치열할수록 더 좋죠. 그지? 비용, 원료비가 작게 들면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경쟁의 우위에 있죠. 자, 그다음 차별화 전략. 차별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기업이 나름대로 뭡니까? 뭐 기술 혁신 같은 거 잘하고 인재들이 R&D 연구를 많이 해. 그지? 그래서 차별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전체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는 거잖아. 앞에서 봤잖아. 그지? 그래 돼가지고 이래 됐을 때 위쪽이 지금 딱 봤을 때 뭐냐면은 높은 가격이잖아. 높은 가격. 그지? 높은 가격이고 차별적이잖아. 그래, 자, 그래 됐을 때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전체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뭡니까? 제품을 차별할 수 있으니까 높은 가격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낮은 가격, 그지? 또 높은 가격 위 안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라인을 만들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소비자들은 차별적인 제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뭡니까? 높은 가격 지불하려고 하겠죠, 그지? 좋은 제품이고, 그지? 질도 좋고, 그지? 그럼 가격이 높아도 산단 말이야, 그지? 고급화 전략 좀 되겠지. 그 다음에 원가 집중화 전략, 원가 집중화 전략. 생산 원가를 갖다가 낮춰가지고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헷갈리면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그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특정 시장에 대해 집중화 전략이 나눠지는 걸 말합니다, 지금. 자, 원가 집중화 전략은 이걸 말하죠, 그지? 원가 집중화 전략, 이걸 말하는 거지. 됐죠? 자, 생산 원가를 갖다가 어떻다 낮춰가지고, 낮춰야 되겠지, 봐봐. 그지? 원가 집중해야 되니까 특정 시장이잖아, 그지? 원가에 우위가 있으니까 특정 시장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가를 갖다가 조정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되겠지. 원가 낮춰가지고 하는데 되게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그지? 중소기업들이 전문성을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생산 원가를 낮춘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생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천산 일꾼들 불러들여가지고 생산하면은 아무래도 뭡니까? 제품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비용이. 그런데 나름대로 한쪽에 특화된 전문가들 또는 어떻습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생산 원가를 갖다 더 낮추고 효율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생산된 제품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소비자 집단을 갖다 공략하는 겁니다. 그지? 됐고. 그 다음에 차별적 집중화 전략.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을 갖다가 특정 시장 공략. 이건 두 개는 지금 특정 시장 공략이야. 그지?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그지?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갖다가 선호하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자원이 부족한 주로 중소기업들. 대규모 생산이 어렵고 대기업과 경쟁이 곤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뭡니까? 대기업과 개발한 어떤 차별적인 어떤 틈새 시장적인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특정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틈새 시장 전략으로 봐야 되겠지, 그지? 니치 시장, 그지? 니치. 보통 뭐 이런 거 갖다 니치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지? 틈새 전략 시장 되겠지. 자, 그래서 네 가지 전략 중에서 어정쩡한 전략은 어떻다? 망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는 어정쩡한 전략이 통하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호황이야. 호황일 때는 바보라도 어떻습니까? 원숭이도 뭡니까?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면 돈 법니다. 그지? 그래서 운이 일시적인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게 돼 있죠. 그지? 요새처럼 뭡니까? 전체적으로 불경기일 때는요. 뭐 수산 우리가 시장에 뭐 유통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하거든. 가공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뭡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엔소프트 매트릭스 해가지고 123쪽이죠. 그지? 페이지 123쪽. 제품 시장 매트릭스입니다. 제품 시장. 자, 보면은 지금 X축이 제품이고, 그지? 기존 제품, 신제품. 그 다음에 Y축에 뭡니까? 고객 가지고 기존 시장, 기존 고객이 있는 시장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거, 그지? 하는 건데, 그림 보면 쉽게 직관적으로 나오죠, 그지? 예를 들어서 기존 시장에다가 기존 제품을 파는 건 요거잖아. 시장 침투 전략이죠. 기존 있는 시장에다가 우리 기존 제품을 푸는 거야. 보니까 조사할 그 상대 기업이 좀 제품이 어정쩡하더라 싶으면 들어가는 거지. 기존 제품으로
더 무방하다. 이런 전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개발하는 경우도 있잖아. 뭐 우리나라 치면 예를 들어 서울에만 이 제품이 쭉 가다가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동네로 위주로 가다가 다른 지역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지역적인 뭐 GRDP, 그지? 지역적인 뭡니까? 생산 소득이 올라가면 하는 지역이 있다면 부산이다. 부산이 서울만큼 나름대로 경제 수준이 된다면 기존 제품 가지고 서울에서 무이충한테 쓰던 걸 갖다가 신시장이라 생각해서 부산에다가 런칭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다 써먹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뭡니까? 저개발 국가에다가 써먹을 수 있지, 그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지? 이런 데다가. 자,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다가 신제품을 푼다. 그지? 기존 제품 가지고 너무 뭡니까? 경쟁이 치열해. 안 되니까 신제품을 갖다가 런칭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신시장에다가 신제품을 갖다가 들이신다. 예. 국내 상황이 더 이상 포화 상태야.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장에도 어떻습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말고 또 외국에다 관심을 돌려가지고 중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관심 돌리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 시장이 제법 시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들어와. 그러니까 기존 우리 국내에서 쓰는 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제품 개발해가지고 신시장 개척하는 거죠. 그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략 경영의 아버지 러시아 분인데 엔소프트라는 박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 1957년에 제시한 성장 전략입니다. 오래됐다, 그지? 근데도 여전히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뭡니까? 2x2로 나타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데서는 제품 시장 성장 매트릭스 또는 엔소프트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 뭐 이렇게 확장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시장 유형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했는데, 먼저 시장 침투 전략. 자, 현재의 시장에서 현재의 제품으로 하는 거.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더 확장하는 전략이지. 네, 시장을 확장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발 전략. 그치? 시장 개발, 여기 시장 개발 전략이지. 그지? 신시장을 개척시키는 제품으로 하는 건데, 현재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문을 두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전략. 예, 기존 시장에다가 어떻습니까? 예, 새로운 제품, 새로운 관심 제품을 갖다가 내놓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다각화 전략이죠, 그지? 완전히 시장도 새롭고, 제품도 새롭고, 그지? 그래서, 집중적 다각화, 뭐, 수평적 다각화, 복합적 다각화가 있는데, 다각화도. 집중적 다각화는 뭐냐? 현재의 제품과 기술적 또는 마케팅 시너지를 갖는 신제품을 좋아한다. 현재의 제품과, 그지? 현재의 제품이 있는데, 이 신제품이 뭡니까? 이 현재의 제품하고 동떨어진 제품이 아니고 나름대로 버전이 뭐 현재의 제품 버전 1이라 그러면은 새로운 제품 버전 2 뭐 이래 되겠지, 그지? 우리 뭐 핸드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래서 기술적 또는 뭡니까? 마케팅 시너지를 갖는 신제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마케팅을 하기가 수월하겠지. 기존에 새로운 아예 생뚱맞은 제품이 아니고, 그지?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놓으면, 예, 그런 게 뭡니까? 집중적 다각화입니다. 이제 한 제품을 갖다가 버전 업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평적 다각화. 수평적이면 제품 라인을 갖다 더 늘리는 거지, 그지? 수평적 다각화. 자, 신제품이 현재의 제품과 기술적으로 무관하지만, 현재의 제품과 기술적으로 무관해. 근데 현재의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제품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는 많은 다양한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개발하는 겁니다. 뭐 고가 제품도 있을 거고, 저가 제품도 있을 거고, 그지? 예, 옵션을 갖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장착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합적 다각화. 예, 현재의 기술, 제품 및 시장과 전혀 관련 신사업, 아예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의 어떤 타겟되는 지역 또는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이 아직 잠재력이 상당히 무궁하고 어떤 신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뭡니까? 개방적인 나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자원도 풍부하고 엄청난 자원을 바탕으로 급격한 뭡니까? 성장을 이뤄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있잖아. 두바이 같은 경우지.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게 통할 거야. 그지? 웬만한 제품 가지고 두바이에서는 뭐 명함을 못 내밀죠. 그지? 예. 거기에서 실험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날아다니는 게 있잖아. 그거.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거기에서 뭡니까? 마케팅 한다고 난리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자, 수완 분석. 경쟁력 분석에서 마지막인데. 자, 수완 분석은 뭐냐?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서로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요새 이 방법을 대부분 다 씁니다. 그래서 자사의 내부 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하고, 내부 환경,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을 갖다가 뭐로 구분한다?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으로 구분해가지고 2x2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에는 보니까는 강점, 약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뭡니까? 기회, 위협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위치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외부 환경에 어떤 우리가 기회 요소가 생겼다 하면 이걸 갖다가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지? 기회 요소를 갖다가 자기 강점에 적용시키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기회 요소인데도 자기들이 기업이 내부적으로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으면 이걸 보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회 요소를 잡으려 할 거고, 그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또는 위험 요소. 자,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이 위험 요소를 또 제거해가지고 자기의 또 강점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킬 거고, 그죠? 이 위험 요소를 어떻습니까? 자기 약점하고 부딪히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위협을 갖다가 회피를 하든지, 그지? 다른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고민하겠지, 그지? 예,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뭡니까? 대응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뭐, 4가지 정도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수학 분석은 4단계로 진행된다. 아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번, 1번, 2번, 3번, 4번인데 기회를 강점으로, 위협을 강점으로, 기회와 위협을 자기 강점을 가지고 뭡니까? 소위 말 사고를 갖다가 영위하는 거고, 약점적인 요소, 기회를 갖다가 약점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 갈 것인지, 기회를 잡을 것인지, 위협을 어떻게 무마시켜가지고 약점을 만들 것이지. 이래가 전략이 4가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내부 환경에서 강점과 약점을 구분해가지고 2x2로 했을 때, 내부 환경의 강점 분석은 뭡니까? 자사의 여러 가지 경영 자원, 그지? 그 다음에 경영 상황. 경영 자원은 사람 인재도 있을 거고, 자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케팅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경영 상황,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고, 내부의 약점은 뭡니까? 경영 자원, 경영 상황, 경영 전략 측면에서 분석해가지고 경쟁력, 열의 요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고객 불만족 상황 이런 것들 갖다가 약점으로 잡습니다. 추가하고. 자, 이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에서 그 다음에 어떤 기회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에서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을 찾아냅니다. 그지? 내부 환경에서는 강점과 약점 구분하고 외부 환경에서 기회 요인,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 찾아가지고 하는데, 과학 환경 측면에서, 일반 환경 측면에서 보는데, 과학 환경 측면에서는 고객, 그 다음에 경쟁자, 유통, 그 다음에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그지? 그래서 뭐 커스텀, 그지? 그 다음에 경쟁자, 컴페티터, 그지? 그 다음에 유통, 네? 채널, 그래가지고 3C잖아. 과학 환경 측면에서는 3C, 그지? 요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일반 환경 측면에서의 패스트 분석, 그지? 그죠? 정치, 법률, 경쟁력, 요거, 그지? 요거 패스트 분석, 거시적 측면이잖아, 그지? 미세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과학 환경과 일반 환경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찾아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갖다가 결합해가지고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환경적 과학 환경은 내부 우리가 거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거시적 안에서 미시적 측면이고, 그지? 이거는 뭡니까? 거시적 측면에서도 거시적 측면이잖아, 그지? 앞에 배웠잖아, 그지? 스페이시와 그 뭡니까? 패스트 분석에서 미시 분석과 거시 분석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안토면 요약하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됩니다, 그지? 예, 결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순수가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강점으로 땡길 건지, 위협을 어떻게, 그 다음에 뭐냐면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위협되는 요소를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건지. 자, 우선순위가 이래 되는 거지. 제일 먼저 뭡니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순위. 그 다음에 차선. 그 다음에 차차선. 네, 기회와 약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의 약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완해서 기회를 잡을 것인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지막에 이거죠, 그지? 이 위협적 요소가 있는데 자기 회사한테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제도 변화가 위협적인데 이걸 어떻게 약점에서 가지고 노출 안 되도록 보완할지, 이런 순으로 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분석을 크로스 수화표로 전환합니다. 이거 분석 순서를 해가지고. 그래서 매트리스 가로축에는 내부 환경에, 그지? 내부 환경에 강점하고 약점, 그 다음에
가로축, 좌우축에는 뭡니까? 내부의 강점, 약점, 세로축에는 외부 환경에 뭡니까?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갖다가 기록하죠. 그지? 기록한다. 네. 됐죠? 네.